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황시혁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국민의힘 황시혁입니다. 네, 함께 가고 싶은 황시혁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자, 이어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확실히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확실한 발전을 약속하는 강민구 위원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 현안 얘기부터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였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자, 이 사업의 의미나 지역의 기대를 한번 짚어보면요. 네, 먼저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도로에서 이제 철도로 이제 이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광역 철도 확대 사업으로 하양에서 영천으로까지 넘어가는 건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을 통합시키겠다라고 하는 크게 볼 수 있는 대구의 이제 자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예, 이 사업이 2021년 7월 국토부에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이게 예타를 통과한 것인데요. 네. 이전에 이미 대구 1호선 안심 하양간 이 8.89km가 있어서 이번까지 하양에서 금호가는 이게 2030년경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네. 5.66km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경산, 영천이 생활 경제권은 여러 분야에서 광역 생활권으로 묶기가 되고 네. 영천 경마공원, 레츠런 파크, 경산 지식산업지구, 대구도 등에서 접근이 훨씬 개선되어서 네.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거다.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네. 이 3개 도시에 지금 국도 4호선이 왕복 4차선밖에 안 돼서 출퇴근이나 주말에는 엄청 혼잡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장하는 것도 검토를 계속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망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비수도권의 대중교통망이 좀 촘촘하게 되어가고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근데 예타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 지금 예타 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죠.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그런데 좀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 오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법사위에 제가 상정도 못 됐다고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특별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법은 대구, 광주만 있는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총 한 199km가 돼요. 여기에 대구, 경북 고령, 경남에는 합천, 거창, 함양, 전북, 장수, 남원, 순창, 전남, 담양 그리고 광주. 그래서 6개 광역 자치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통과하는 거건데요. 이게 동서화합,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해서 국토 균형 발전, 신성약, 동력 창출 등 뭐 네네.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좋은 게 다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 안 올렸어요. 네.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게 대구시장, 광주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 전남지사, 전북지사 그리고 10개 기초단체장도 공동으로 서명해가지고 국회에 이 법을 꼭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 국토위 상임위에서도 국힘은 뭐 신속 예타, 민주당은 예타 면제 이런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게 그 무산됐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또 국토위 상임위에서 국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내고 민주당만이 국토위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했는데 이걸 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전 기재부 장관이 했던 추경호 장관이 공무원한테만 이 모든 일을 맡겨가지고 내 몰라라 한 거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이걸 수수방관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수방관이라고까지. 수수방관해서 이거 정말 이번 내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제가 대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다.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제일 바랬던 게 이게 달빛 고속철도입니다. 너무 멀어요. 저는 대구에서 목포로 그다음에 여의도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헌정 최다 이제 261명이 공동 발의하고 윤재욱 우리 대표님께서 대표 발의를 한 법인데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상정이 불발된 거란 말이죠. 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 전 정부에서 이제 고관이 조금 있었다면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기재부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어 있는 고관을 조금만 더 채워놓고 하자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21대 회기가 아직 넉 달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 두세 차례 법사위 또 본회의도 있을 거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방금 고관이 비었다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업무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딴 섬에 한국전력이 전기를 꼭 내어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에는 당연히 그 지금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되니 예타를 면제하자 해서 이 사업을 하자. 동서균형 발전하자. 호남하고 영남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런 건데 그럼 국토위 상임위에서도 격팀이 참석 안 하고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안 다루고 본회의에 안 올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아쉬워서 달빛 우리 고속도로는 또 있잖아요.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제 거기와 이제 경제적 효과를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밀린 게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도로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생기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심리적 거리는 철도로 연결되면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철도가 있다면 네. 사람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생기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그 비수도권들이 좀 촘촘하게 모일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발전이 되는 게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달빛 철도가 돼야만이 우리 대구 신공항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이쪽에 와서 비행기 탈 수도 있는 거고 신공항까지 여러 연결이 가지 된다.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항상 돈 타령하는데 돈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나 인생사가 돈 남아 돈 적이 있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특별법에서도 좀 네. 아쉬운 게 이제 고속철도에서 고속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이 고속이 되고 또 복선화 작업해서 저도 꼭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경제성보다는 저희가 당위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가 결국 의견이 접히지 못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그래놓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예, 했죠. 그래놓고 뭐 이 부속실 설치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부속실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특별감찰관 하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그 국힘 비대위원조차도 어떻게 국힘에서는 6글자를 언급을 못한다. 이 6글자가 뭐냐? 김건희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걸 국힘 비대위원마저도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인데 어떻게 공정을 외친 대통령께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김건희 방탄을 로고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다음부터는 법치와 공정 상식을 대통령께서는 입에 올리지도 마셔야 한다 이래 생각해서 저는 이제 참 안타깝다 붕괴한다 이래 생각합니다. 뭐 사실 뭐 지금 통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도 진행하면서 네네. 뭐 제2부속실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의 나오는 많은 말들 이제 리스크들 좀 줄이겠다라고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쌍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금 무리했다라고는 본인도 더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거 뭐 여야 합의가 없었고 또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또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하겠다. 그다음에 김 여사 우리 도이치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거는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게 혐의가 없다라고 비리 혐의가 없다라고 났는데 별제에 보면 계좌 이용 후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아예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온 거죠. 기소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종결하지 않고 이거 노골적으로 유통정보로 이제 떠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인 선거용 악법이다 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어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하자 이 특검을. 그런데도 지금 예전 보도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름만 나와도 윤 대통령이 경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름 자체가 금기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합의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 특검이라는 게 권력형 비리를 하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거나
아니면 검경이 수사를 안 한 것들에 대해 특검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결과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또 특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국힘에서 매일 이야기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또 말씀을 주시면 좀 그렇고 또 민주당이 이번에 또 권한쟁의해서 이제 또 2월 설날까지 또 질질 끌려갈 생각이 예정입니다. 뭐 재표결을 빨리 해서 네, 빠르게. 네,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 게 우리 이낙연 우리 전 대표가 또 탈당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그룹도 이제 이탈을 하게 네. 되면 이 표조차도 이제 나뉘어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되네요, 저는. 네. 뭐 또 탈당 얘기하시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잠시 무소속이었던 이상민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는데 뭐 국민의힘이 그러면 중도 외연을 좀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대전 유성은 민주당 세가 엄청나게 강한 데죠.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낸다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상민 의원 또 이제 많은 뭐 비난을 받았다 하시면서 이제 당선은 유권자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새로운 또 기대를 만들어주시고 또 한동훈 우리 비대위께서 네. 권력에 맞서는 것 자체가 어렵다. 게다가 진영 지지자와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라고 하시면서 그 용기에 우리 감복을 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전 충청권까지 확장될 수 있는 22대 총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생겼고 한번 또 같이 또 시의원 구의원들을 다 같이 오셨어요. 그 탈당하신 분 3천여 분의 이제 당원들도 한꺼번에 넘어오신다고 하면은 저희로서는 기회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상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고 그러면서 김건희 씨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야기했는 분인데 배치 한 번 더 달아보겠다고 국힘으로 간 거죠. 어처구니 없고 이게 후안 묻히고 이게 좀 비어긋지만 쪽팔리는 행위죠. 좀 부끄럽다. 사람이라면 체면과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국민도 체면과 염치를 중시하는데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체면과 염치를 저 쓰레기통에 획 갖다 버리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자기가 국회의원에 오면서 왔는 신념 가치관 그리고 수많이 내뱉었던 말들 이거를 전부 다 뒤집는 결과잖아요. 이분이 열리는 우리 당에서 자유선진당 갔다가 민주당 왔는데 이 사람 뭐 왔다리 갔다리 전형적인 철새 그 자체입니다. 염치와 효용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할지 뭐 그건 또 유권자들이 결정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요. 자, 이상민 의원에 의해서 민주당 뭐 좀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때문에 뭐 소송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적절한 말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1당 야당 대표는 의전 서열이 국가 서열이 8이고 그리고 본인과 가족이 의자를 반영해서 이송했다. 특히 12 운우는 유착이 그지없다. 부산 의료를 멸시했다는데 지금 서울로 가는 여러 KTX, SRT에 월요일이면은 너무나 많은 승객들이 있다. 네네. 그래서 지방 의료 수준을 수도권 못지않게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란 말을 했는데 이 문제는 병간호를 용이하기 위해서 가족이 병간호가 편한 곳으로 전원을 요청한 사항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를 갖고 자꾸 설왕설래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가까운 곳으로 한 것이다. 지역 의료 차별은 아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실질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만 근데 이게 좀 의혹적인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게 헬기로 이송하고 또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게 5시간 동안 이동을 하셨는데 이게 응급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원래 또 서울대병원이 환자가 많기로 유명해요. 바로 수술하지도 못하고 입원실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것들이 평등한 공공의료 세상을 원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피습 당하시고 헬기 타고 갑자기 넘어가셨어요. 5시간 동안. 응급 상황에서는 그러지는 못하죠.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몸에 배인 그런 이제 위선들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위선적인 모습이었다. 네. 너무 정말 이래 오바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참 유치찬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건강은 회복하시기를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준석 위원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자 개혁신당의 첫 번째 정책 대안을 발표했고 대구에서 당원 모집도 직접 막 했단 말이에요. 뭐 나눠주면서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당원 모집이라든가 뭐 TK 의원들이 합류하는가든거나. 뭐 실질적으로 새로운 선택이라는 데서 네. 미리 한번 했어요. 그 온라인 입당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쵸, 선관위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이 창당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온라인 입당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선관위에 정확한 이제 오다도 받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창당이라는 게 네. 5천 명의 창당 기준이 있어요. 그쵸. 이 기준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하고 그다음에 서명까지 들어가 있는 모두 사인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야 돼요, 보통.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또 보여주진 않고 당원 뭐 모집을 한다라는 형식으로 보여만 하는데 자 수성못에서 이 당원 모집 행사를 했다. 네.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주 전장으로 삼았다. 저번에 생각한 것처럼 조대원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내정자가 수성을로 출마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수성 갑에 나오고 제가 들은 정보가 정확한 거죠. 수성 저 북구에 또 한 분 나오신다라고 했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되면 현역 공천 탈락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러면은 또 이분들이 정부 눈치 보고 정부 자리 하나 얻을 것이냐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냐 개혁신당으로 이준석 신당으로 갈 거냐 여기서 아주 지금 여러 가지 네, 고민이 많을 이준석 겁니다. 위원장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정례위원회 황시혁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